친구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화장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치트키템 모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메이크업을 저보다 잘하는 것 같대요. 오늘은 어떤 제품을 쓰셨나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화장을 잘해 보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템들만 활용하시면은 정말 화장 고수, 화알못 탈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첫 번째로는 베이스 치트키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 중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파트가 어떤 거냐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감히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제 쿠션 리뷰를 보고 구매를 하셨을 때 뭔가 저는 훈이 언니처럼 쿠션이 안 발려요 라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바로 스킨케어에서 차이가 있으셨을 거예요. 라운드 그린티 약산성 에센스 워터, 바로 이 제품은 제가 어떤 쿠션을 바르던지 간에 첫 단계로 사용해주는 제품인데요. 제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묽으면서도 촉촉쫀쫀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에요. 우리 또 수부지분들, 열감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수분기가 많이 날아가서 쿠션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건조하고 끼임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얘를 레이어링 한 상태에서 베이스를 올리게 되면은 정말 깔끔하게 뭉침 없이 올릴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지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막 세럼 올리고 앰플 올리고 크림 막 농축된 거 올리고 하면은 베이스가 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치트키템이라서 제가 공통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디큐브 제로50 원데이 세럼,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얘네는 궁합이 좋은 제품이 확실히 달라요. 특히 모공 세럼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베이스와의 밀착력 그리고 유지력을 확 잡아줄 수 있는 쫀쫀한 텍스처여가지고 커버력이 너무 높은 제품보다는 쿠션 제형 자체가 얇으면서도 광을 뽑아낼 수 있는 쿠션과의 궁합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데 프리를 하거나 뭔가 얇은 베이스를 하고 싶을 때 이 아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주고 있고, 바로 이 에센스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얘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베이스와의 꿀조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얘는 피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에센스예요. 그래서 지성분들이라든지 우리 수부지분들 겨울철 되면은 좀 더 세미글로우? 약간 글로우한 느낌의 쿠션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마스크도 쓰는데 스킨케어까지 너무 촉촉하게 혹은 너무 매트하게 했을 때 무너짐이 굉장히 안 예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얘를 사용하고 글로우 쿠션을 올렸을 때 유분이 확실히 덜 뿜어지게 되면서 그 유분으로 인한 무너짐이 최소화가 돼요. 근데 얘는 뭐 2, 3주 사용하면 피지 조절이 훨씬 더 잘 되긴 하겠지만 그냥 당일 사용하기에도 확실히 무너짐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치트키템으로 들고 왔습니다. 평소에 나는 무너짐이 많았다는 분들은 이거 사용해보셔도 만족할 것 같아요. 메디큐브 슈퍼시카 크림. 이 크림은 제가 진정 케어에도 정말 좋은 크림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제품인데, 베이스를 할 때 또 촉촉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약간 그 영양감 있는 크림을 사용하시거나 보습감이 너무 많은 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메이크업을 할 때는 그런 크림을 사용해도 되는데 양 조절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듬뿍 올려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쿠션 무너짐이 안 예쁠까, 밀착이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얘네 자체만으로는 보습감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수분감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앞단계에서 그런 수분감 보습감을 확 충전시켜주고 마무리감을 산뜻하게 하는 게 제가 그동안 메이크업을 해온 결과 훨씬 더 궁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지금 한 달 넘게 매일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쉐딩 치트키를 준비해 봤는데요. 짜잔! 바로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빵꾸까지 뚫렸어요, 여러분. 특히 가운데 컬러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더툴랩 201번 올 오버 아이섀도우 라지 브러쉬. 바로 더툴랩 브러쉬인데요. 얘는 아이섀도우 브러쉬인가봐요. 근데 저는 노즈 쉐딩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홀 요런 데 사용할 때도 좋은데, 왜 좋냐면 우리 노즈 쉐딩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파여있는 뭔가 안으로 오므려져 있는 브러쉬를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걔가 생각보다 발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므려져 있다 보니까 이런 끝을 처리할 때 뭔가 뭉툭한 선처럼 올라가서 얼룩덜룩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 제품이다 보니까 가볍게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노즈 쉐딩을 해줬을 때 정말 깔끔하게 됐고요. 힘 조절하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최근에 노즈 쉐딩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적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끊어질 때조차도 톡톡톡톡톡 두드려서 사용하기도 좋았고, 옆부분 코벽을 이렇게 쓸어가기에도 너무 좋았던 그런 부피감? 그리고 발림감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쉐딩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노즈 쉐딩에는 약간 얘가 쿨톤 쉐딩으로 나왔었잖아요. 헤이즐 그레이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한 노즈 쉐딩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명확하게 발색감이 있어서 전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브로우 치트키. 제 최근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브로우 제품이 궁금하셨다? 전부 요겁니다, 여러분. 정보 좀요. 바로 요거. 일단 모양 자체가 미쳤어요, 여러분. 육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줬을 때 다른 이렇게 제가 납작 아이브로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게 한두 번 사용할 땐 좋아요. 처음에는 어머 사각사각 너무 좋아 이러다가 뒤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뭉툭해지고 뭔가 선으로 표현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뭉툭하면 뭉툭한 대로 끝에는 또 선으로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신기해. 이거 사용해 보셔야 돼요. 아이브로우를 채워갈 때 분명 선으로 채워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마무리가 된 걸 보면은 약간 수채화 물들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면으로 채워진 느낌이 들고요. 마무리 뒤에 같은 경우는 또 날렵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날렵한 샤프한 느낌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납작과 슬림의 장점들을 다 갖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정말 요청이 많았던 애교살 치트키템입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댓글이 달렸었더라고요. 저희 애교살템은 도대체 무엇이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애교살 제품도 굉장히 최근에 유행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영업당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다 구매를 해봤는데 할 때마다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번지면서 애교살 펜슬도 구매해봤는데 뭔가 뻑뻑해서 잘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주름기만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애교살 팔레트는 로아르 언더 더 스타 팔레트,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애교살 메이커. 바로 이 두 가지 제품인데요. 이 로아르 같은 경우는 제가 애교살에 첫 시작을 함께 해줬던 친구예요. 색도 총 3가지로 구별되어 있는데 살짝 마지막 컬러가 좀 붉긴 하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저는 굳이 크게 사용할 일이 없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걸로 사용을 했어요. 정말 곱게 올라가고 색상도 이질적이지 않아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뭔가 펄 제품이 없다라는 거? 근데 또 데이지크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4가지 컬러가 조합이 미쳤습니다. 뭔가 로아르가 갖고 있는 장점에서 붉은기를 살짝 뺀 다음에 펄을 추가했어요. 근데 이 펄감이 너무 예뻐요. 섀도우로 활용해도 될 만큼 너무 예쁜데 눈 언더에 올렸을 때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저의 애교살 메이크업 루틴을 보여드리자면 치트키템부터 보여드릴게요. 오키센 브러쉬 넘버 8이랑 더툴랩 브러쉬 아이라이너 디파이너 221번. 이 섀도우 제품도 치트키지만 얘네가 치트키입니다. 여기 애교살 부분을 표현할 때 자칫 두꺼운 브러쉬를 활용하게 되면은 저처럼 애교살이 없는 분들은 너무 이질적이고 약간 색연필로 그려놓은 듯한 뭔가 뻑뻑한 포슬포슬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브러쉬를 활용을 해주니까 이 첫 번째 컬러를 올려줬을 때 딱 빛은 밝히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영역으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러쉬는 추천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로아르 구매를 하면서 브러쉬 세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왼쪽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거, 오른쪽이 로아르 제품인데 확실히 크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 브러쉬 자체는 너무 좋은데 영역이 조금 크게 선정되는 뭔가 애교살이 많은 분들이 쓰기에 좋은 브러쉬인 것 같아서 저는 얘는 잘 안 쓰고 있고 요즘에는 오키센 브러쉬로만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세 번째 컬러를 이용해서 이 더툴랩 브러쉬 있죠. 얘로 살짝 해준 다음에 한 번만 정말 손에 힘을 풀고 한 번만 쓱 지나가는 정도로만 이 애교살 경계를 그려줬어요. 이 애교살 경계를 그릴 때 한 번 손에서 털고 나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펄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오키센 브러쉬로 올려줬어요. 근데 바로 또 이렇게 쓱 그리면 안 돼요. 얘는 펄감이 있는 제품이라서 콕콕콕콕콕 해준 다음에 애교살도 콕콕콕콕콕 두들겨주세요. 한 두세 번 정도 두들긴 다음에 사사사사 펴발라 주셔야지 이 펄이 뭉치지 않고 너무 도드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샤랄랄랄랄라 이런 느낌으로 예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애교살 나는 성공을 해보고 싶다, 처음 도전해본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브러쉬 치트키템을 꼭 같이 활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하이라이터 01 듀이문. 얘는 그동안에 정보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이런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면서 포인트를 줄 때 저는 매일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노즈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눈 앞머리를 활용해 줬는데 치트키템도 알려드릴게요. 사실 얘는 하이라이터 위에 자체가 치트키템이에요. 치트키야 치트키. 제가 수많은 하이라이터를 사용해봤지만 얘만큼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고 은은하고 광택감이 이런 거 못 봤거든요. 하이라이터를 활용할 때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쏙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에뛰드 브러쉬 중에 311번 아이섀도우 블렌딩 브러쉬가 있어요. 얘로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예쁩니다. 특히 노즈 해주실 때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톡톡톡톡톡 이렇게 올려주시면 빛을 뿜뿜할 거예요. 뿜뿜. 그리고 콧대 부분도 일자로 쓸어 내려주세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이 브러쉬가 제가 그동안 썼던 하이라이터 브러쉬 중에서는 나쁘지 않았고 눈 앞머리 할 때 그리고 삼각존 채울 때 제가 활용하는 브러쉬거든요. 스와드로 이사베 브러쉬 04번. 진짜 이것도 미쳤어요. 얘도 제가 지금 몇 년을 함께하고 있는 브러쉬인데 여기 삼각존 해줄 때 정말 예쁘고요. 오늘 메이크업도 제가 웨이크 메이커 오키드 모브 이번 신상 1호 컬러를 활용해 줬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런 약간 붉은빛 있는 거를 올려주시면은 굉장히 오묘하면서 도화살 느낌이 나면서 눈까지 확장시켜 보이는 메이크업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눈 앞머리에도 하이라이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터 콕콕콕 묻힌 다음에 눈 앞머리에다가 표현해 주시면은 제가 평상시에 하는 그 하이라이터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치트키템은 저의 립 제품입니다. 바로 립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 촉촉을 베이스로 바른 다음에 이 에뛰드 신상을 아예 포인트로 넣어줬어요. 프리셜리 크리스탈 비건 틴티드 립밤 2호, 3호, 5호. 바로 이렇게가 후니언 픽입니다. 특히 저는 2호 블렌싱 코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사용해 보셔야 돼요. 일단 비건이라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호감을 갖게 됐고 어떻게 틴티드 립밤이 이렇게 발림감이 좋아할 정도로 입술에서 쫙쫙 달라붙으면서 촉촉한데 쫀쫀하게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오버립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컬러감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흔히들 립을 바를 때 음파음파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정교하게 막 브러쉬 이용해서 막 오버립 이런 거 우리 어렵잖아요. 우리 화이머 분들 음파 해주시고 손으로 톡톡톡톡 해주시면은 정말 깔끔한 예쁜 오버립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쿨톤이다 보니까 근데 쿨톤 베이스가 없어요 이 제품이. 그리고 제가 브랜드에 쿨톤 베이스 제품 저랑 같이 만드시면 안 되나요?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만들게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샘플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소식이 없다 엎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2호를 쓴 다음에 3호나 5호를 써주는데 5호가 좀 더 레드빛이 감도라서 제가 사용하기에는 좀 예뻤고 3호 같은 경우는 쿨톤 분들이 베이스로 활용해도 될 만한 그런 컬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파데프리 할 때 쓸 틴트 립밤이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쓱싹쓱싹 발라도 좀 고퀄리티를 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에뛰드 픽싱 틴트 8호 더스티 베이지 7호 크랜베리 플럼 마스크 묻어남 없는 립 메이크업 이런 것도 검색 많이 하셨죠? 여러분 마르는 법 필요 없습니다. 이 제품이면 마스크 묻어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 블레싱 코랄을 전체적으로 깔아준 다음에 안쪽 포인트로 얘를 사용해 줬거든요. 크랜베리 플럼을. 근데 이거 베이스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버립을 활용할 때 너무 예쁜데 이 질감이 엄청 신기해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이게 입술에 얇게 픽싱이 되면서 묻어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이 팁 브러쉬 있잖아요. 우리 또 오버립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데 항상 그 브러쉬, 립 브러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얘를 한번 톡톡톡해서 깔아줘요. 그 다음에 요게 양을 한번 덜어주시죠. 그러면 이게 입술에 올려놓은 그 틴트만 마르는 게 아니라 여기 브러쉬에 묻은 틴트도 픽싱이 되나봐요. 그래서 얘를 브러쉬로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흔히들 보송화 틴트 바를 때 계속해서 더 빠르면은 이게 제형이 쌓이면서 좀 몽글몽글? 약간 뭉글뭉글 약간 안 예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브러쉬 자체에도 틴트가 픽싱이 되면서 딱 발랐을 때 이거 브러쉬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이거 베이스로 활용하기에 8호 컬러가 너무 좋았고 그치만 나의 사랑 너의 사랑은 7호 컬러입니다. 이게 포인트 컬러로 활용해주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활용을 했어가지고 우리 쿨톤 분들은 이 제품으로 메이크업 치트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번외편은 힌스뉴 앰비언스 컬러 아이라이너 1호 5호. 요즘 저의 영상들을 보시면 하얀색 아이라이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 때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약간 포인트가 되면서 요거는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우리 화알못 분들 아이라이너 어려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얘는 바르자마자 싹 말라요. 헉, 근데 바르자마자 싹 말르면 저희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색상을 갖고 왔어요. 5호 컬러를 보시면은 가까이서 보지 않는 한 색상의 존재감이 확실히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컬러 이 5호를 활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리는 영역을 설정을 해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흰색을 그 위에 덧발라서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얘는 포인트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아이라인을 그릴 때 같이 라인을 그 예시로 이렇게 그리는 느낌으로 활용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이 5호 인퓨즈드 컬러는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화장 실력을 초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화알못도 화장굿으로 만들어주는 치트키템 모음집 영상을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만의 치트키가 또 있다면 댓글로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